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 조정을 뒤로하고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이 됐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좀 팽배합니다. 환율이 여전히 1,300원 위에 위치해 있지만 오늘 양대 시장 양매수와 함께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이 넘는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이 괜찮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좋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향후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 실적을 내놓고요. 차장님이 종목별 처별할 예정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최근에 종목 장세가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러면 실적 시즌과 함께 종목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마 이제 실적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부분들 그리고 안 좋았던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들 좀 두 갈래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좋았던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들, 화장품, 여행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종목들이 좀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기 실적 호조랑 맞물려서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예견이 되는 흐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았던 흐름들에서 좋아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에 워낙 안 좋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업종의 대표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데 종목별로는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좀 실적이 나온 다음에 개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비메모리 업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방향성이 과연 정말 장비와 소재 업종에 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1분기에 확대가 됐잖아요. 13조까지.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외국인들 보통 평균적으로 보유 스탠스가 네.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게 34%인데 현재 외국인들 지분이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향후 업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매수 여력이 남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 연말에 상저 하고를 예상했는데 네. 상대적으로 상고 하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하반기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하반기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오른 업종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서 도는 턴어라운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받으면서 악재가 나온 업종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발을 좀 담가보고 그래서 호재에는 매도를 하고 악재가 좀 나오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해서 거래대금이 좀 살아있는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팔 수 있는 기회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좀 접근하는 게 시장 흐름을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내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저하고를 얘기했는데 차장님은 상고하저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대세는 하반기 시장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상고하고가 아닐까 그런 희망회를 돌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저는 상고하고 보고 있습니다. 상고하고. 사실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매파 제빨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미국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버티고 견고한 있죠. 것 같아요. 그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계속 좋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적이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좋아지는 섹터를 가야 될지 아니면 2분기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 특히 조선 쪽을 봐야 될지 좀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2분기를 기대하는 거는 반도체가 이때 가장 좀 제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 다음이 뭐 아까 이상현 차장님 말씀하셨던 리오프닝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분기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땐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봤을 때 매수 기회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리 이제 뭐 최근에 제임스 블러드나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 시장은 어느 정도 이미 크게 선방이 좀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도 이제 경기가 서서히 하나 둘씩 섹터별로 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이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제철주가 이제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네. 결국엔 철강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좀 시그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시크니컬에 대한 민감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저는 시그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매파지 발언을 위해서 뭐 경기 침체가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하반기에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뭐 랠리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연준이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시장이 좀 하락적으로 빠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차장님은 어느 쪽에 좀 베이스를 두고 계신가요? 뭐 전반적으로 2차 정지를 중심으로 1분기에 좀 시세가 좀 크게 나왔고요. 이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는 오늘 또 좀 추가적인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네. 실적보다 조금 더 키높이가 위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52주 신고가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베타가 큰 업종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흐름이어서 네. 아마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2650에서 뭐 지수가 한 9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담보 부족이 나오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부분들이 시장에 좀 들어갔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철저히 소외받았던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수에 대한 반등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서 그 시세에 좀 편승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가져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는 흐름일 것 같고요. 지수가 약세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도는데 그동안에 철저하게 안 봤던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따라가는 추정 매매는 굉장히 어렵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강도를 개인적으로 계좌가 1억이면 그 1억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속도와 그리고 계좌에 대한 순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시장에 대한 강도를 보는데 지난주 주 중반부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계좌에 대한 잔고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별 순환매가 도는데 대응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먹을 게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늘려서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는 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좀 소외되어 있던 섹터 위주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섹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 소외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이죠. 두 번째 키워드 건설입니다. 주말에 나온 소식이죠. 현대건설이 사우디 건설 사업을 따냈다고 합니다.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K건설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가 되게 부진했었는데 이번에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하반기 이후에도 좀 추가적으로 수주를 계속 따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현대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6조짜리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장후 시간이 끝나고 나서 네. 지금 실제로 빈살만이 얘기했던 예전에 40조에 관련된 계약과 별도로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후 시간에 12만 주가 지금 체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현대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네온시트 관련 주발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현금 이제 숫자적으로 조금 현실화된 모습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아침 초반에는 10% 넘은 상승률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줄어들었던 모습은 사실 뭐 기존에 뭐 우리나라 국내 뭐 PF나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 플랜트에 관련된 이제 수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건설주 회사들이 이런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빈살만이 얘기했던 예전에 40조 관련 수주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과 같은 이런 대형 건설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주 위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관련주 선별 작업을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사실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내에 관련된 리스크가 오히려 더 대형사보다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오히려 결국 이런 수주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조선주에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했다시피 그만큼 이제 얘네가 마진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중소형보다는 대형주들이 오히려 또 안전성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외 프로젝트도 좀 더 보시면서 국내 건설 비중이 낮은 대형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는 철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쿠데타 소식이 나왔죠.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주가 급등하고 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가는 것 같은데 철강주 이제는 좀 하반기에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는 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빈집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기대감이 작년 3분기에 좀 반영이 됐던 흐름들이 오히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 1분기에 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이는 모습인데 대부분 국내 원재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호주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이 브라질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영된 가격인 것 같고요. 네. 강간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재무장관 쪽에서 화해 스탠스를 좀 잡아주면서 중국 건설 인프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지 않았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머터리얼 쪽 관련된 수입은 제1의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랑 철강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고 아마 빠르면 4분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6개월 선행 지표다라고 하면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 8월 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퍼 6배에서 4배 정도 수준에서는 좀 모아가는 관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싼 강간업체도 있습니다. 스틸업종 중 같은 경우에.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고요. 현대차 중심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제철 정도가 그 차선이 될 것 같습니다.